아무튼 자금성에 입성한 그 오늘의 그날이 결국 청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이 병자호란을 홍타이지에 의한 홍타이지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살펴본 산해관 전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르곤에 의한, 도르곤을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도르곤은 이 여진부락을 국가로 결집시킨 아버지 누르하치도 못했고 네. 만주, 몽골, 한족을 아울러서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도 못한 산해관을 돌파해서 북경의 자금성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비록 도르곤이 황제가 되진 못했지만 그 어떤 황제보다도 큰 업적을 세운 거죠. 가지진 못했으나 다 가졌다. 이 도르곤을 위한 말 같아요. 근데 도르곤이 딱 그 자금성에 입성했을 때 그 위풍당당함, 와, 영화로 표현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근데 도르곤이 막상 북경에 들어오고 나서 눈에 보이는 건 불타고 남은 잔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이 탔다고? 네, 그 왜냐면 규모의 자금성이? 이미 다 빼돌렸구만. 네, 산해관 전투에서 이 도르곤과 오삼개 연합군에게 네. 패배한 이자성이 이제 북경으로 돌아와서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판단을 내리고 자금성에 불을 지르고 이제 모든 보물을 싣고 이제 북경을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 약간 중국의 특기예요. 우리 예전에 삼국지에서도 보면 동탁이 낙양 불태워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여기 있는 거 다 쓸어서 그러니까 불태우고 가는. 나중에 그 이자성이 다 가져간 그 보물들 수거가 되나요? 회수가 되나요? 네,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끝까지 직격군을 보냅니다. 해야지. 네. 이 전부를 심양일기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윤세자께서는 그 가시는 길을 다 함께 가신 거잖아요. 그 뉘앙스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은 이렇게 강하다, 뭐 뚫고 나가고 있어라고 했을까? 아, 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뉘앙스일까? 네, 굉장히 이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기가 평생 받들었던 이 사대의 대상으로 했던 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뭐 인생 무상, 허물을 느끼기도 했고 또 우리가 무시했던 이 청이 이렇게 명의 유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북경에 들어가는 걸 보고 또 이런 환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참 재밌는 게 북경을 정벌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청의 제국을 세우겠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가서 털 거 털고 그렇지, 약탈하려고 우리 심양에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 불타고 털 거는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영을 하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지금 북경은 진공 상태인 거예요. 나라도 없고 황제도 없고. 그렇죠. 무주공산. 일반적인 오랑캐였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들어가서 약탈을 할 걸 찾고 약탈이 없으면 빠지는 게 네. 우선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에도 도르곤의 부하들이 이제 더 이상 북경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 우리 빨리 심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르곤은 달랐죠. 도르곤은 명예 이런 관원들과 유민들을 이제 귀순시키고 인심을 잡기 위해서 선전 활동도 펼치고 이런 치안 유지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허망하게 이 목을 맸던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위해서 아주 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가 이 명나라의 원수를 대신 갚고 이제 새로운 중국을 펼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르곤에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심양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심양에 있던 이 어린 황제, 6살짜리 황제도 이제 북경으로 10월에 도착을 하고 이 자금성에서 이 두 번째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하늘이 청을 두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제국의 마지막을 청이 와서 없앤 게 아니라 저 나쁜 이자성의 난 때문에 이 명이 멸망을 했다. 그 복수를 청이 대신해 준다. 그러면 명의 이 명맥을 청이 잇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소름 끼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민심을 그런 식으로 다 수습한 거잖아요. 그러네. 우리 너희 편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은근슬쩍 스며들기. 사실 오랑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 처음 와서 북경을 공격해서 무력으로 함락을 예. 했다면 그런 식의 회유 작전이 통하지 않았겠죠. 중원의 주인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그날 그 현장을 소현세자가 이렇게 본 거예요. 맞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이 이제 몰락하고 청이 뜬다. 이 얘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그 현장을 딱 본 소현세자의 마음이 훨씬 더 동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구나. 특히 도르고는 이 북경에 함께 들어온 소현세자에게 이 불타고 남은 자금성의 정각 중 한 곳을 내어주고 생활하게 합니다. 그 중에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신부를 만나서 이런 천주교도 접하게 되고 이런 서양의 역법이나 과학기술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 심양 다 일기처럼 있으니까. 기록으로 그리고 다 계속 싸들고 와요. 보내줬겠죠.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실제로 소현세자가 북경에 들어오고 나서의 일정은 심양일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화로 또 영화 만들죠. 그치. 왜요? 이거 너무 기록이 없을 재밌다. 때 들어가야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추측하건데 네. 교수님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그 기록이 중간에 그러니까 없어졌을 수도 있고 네. 요 북경에서의 행적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훼손했을 수도 있겠죠. 예,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대박이다. 우리가 너무 이제 재밌다. 많은 그런 기록이 비어 있을 때 여러 상상력이 나오잖아요. 소현세자가 실제로 북경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심양일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화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꼭 밝혀야 돼요. 아니 우리 원동현 대표님이 좀 이거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8년 만에 이제 볼모생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이 정말 세계사적 변화를 지금 온몸으로 보고 경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왔더니 여전히 명나라, 여전히 사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소현세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미련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계속 그 아쉬움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소현세자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선도 진짜 국제 정세에 밟고 신문물을 받아들인 강국으로 재탄생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역사의 이프란 없다. 이 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이프가 있어야 된다.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의 최강자와의 친분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신부라든가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루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위포도 결국 유럽에서 들어온 무기. 지금 유럽의 이 열 무기들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수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현세자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소현세자가 어떤 사람이면 이 청과 조선 사회에서 그 아슬아슬한 그 외교의 줄타기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이상한 그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이 아버지 인조 사이에서 정말 권력이었던 그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줄타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모든 그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현세자가 만약에 인조 다음에 왕위에 올랐더라면 야 이건 정말 조선의 역사는 그러니까요. 또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 역사 선생님들이 이 소현세자를 네.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1위로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